네, 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장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9강입니다. 9강의 제목은 돔객체죠. 이번 시간에 우리 봄객체를 같이 배웠었죠? 봄객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오늘은 돔객체입니다. 돔객체. 돔객체는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죠. 자, 목차는요. 돔객체란 해서 돔객체가 뭔지, 그리고 요소의 접근과 변경, 그 요소의 추가와 삭제, 그리고 이벤트 처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요소라는 것은 HTML 태그들을 말하죠. HTML 태그들을 접근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일들을 이 돔객체들을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벤트 처리를 배우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돔객체는요.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이제 앞글자만 따와서 만든 그런 이름이고요. 자, 그러면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 무엇이냐? 이걸 한글로 한번 번역하면은 다큐먼트 문서, 오브젝트 객체, 모델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내 요소, 즉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태그를 컨트롤하기 위한 객체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자, 그럼 객체들이 어떤 객체들이 있냐? 자, 사실 이 다큐먼트는 봄객체인 윈도우의 자식이죠. 자식이 아니라 윈도우의 멤버입니다. 멤버. 윈도우라는 객체가 이 다큐먼트 객체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다큐먼트 객체는 폼즈, 쿠키, 링크즈, 앵커즈 같은 객체들을 또 멤버로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안에 있는 멤버 객체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큐먼트 객체 자체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실습 한번 해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먼저 켜주세요. 자, 이클립스가 다 켜져 있으시면요. 여기서 New,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리고 챕터 언더바 09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피니쉬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고, 여기서 웹 컨텐트 밑에서 New 웹 컨텐트 폴더에서 우클릭 New 폴더 HTML 써주세요. 그럼 폴더 하나가 또 생겼고요. 이 밑에서 우리는 예제들을 다 만들어 볼게요. 자, New 여기서 HTML 파일. 자, 여기서 파일 네임에서 ex01 언더바 엘리먼트 언더바 액세스를 해주세요. ex01 언더바 엘리먼트 언더바 액세스입니다. 자, 피니시를 누르시고요. 이제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자, 타이틀 밑에서 스크립트 태그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window.onload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윈도우가 다 로드된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시켜줘 라고 우리가 이벤트를 거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 onload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은 브라우저가 되겠죠. 이걸 코딩하는 이 스크립트 태그 부분을 코딩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윈도우가 로드가 되었을 때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HTML 태그들을 접근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일단 HTML 태그들이 존재해야겠죠? 자, 일단 바디 태그에서요. 태그들을 몇 가지만 써줄게요. 자, PID는 송이라고 하십니다. 송. id가 송인 거예요. id 속성이 송이고 클래스는 이제 8라고 쓰겠습니다. EIGHT 네. 8라고 하고 자, 이렇게 태그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p 태그를 닫아준 다음에 여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칠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됐나요? 그럼 여기서 또 p 태그를 하나 또 쓰겠습니다. p
자, 그럼 두 번째 p 태그는요. id는 또 송이고요. id는 송.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는 a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이 똑같이요. 이랑 똑같은 그런 태그죠. 여기서 내용은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 패 태그를 또 복사를 해서요. 4개만 만들게요. 지금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 네임은 송 됐나요? 클래스는 똑같이 A 내용은 아는 이미 보호하사. 자, 마지막 거에서도 네 번째 거에서는 이제 네임은 송인데 클래스를 지워주세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만세라고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id가 송이죠. 두 번째 것도 id가 송입니다. 이렇게 id가 겹치면 밑에 있는 즉 더 나중에 정의된 id 속성이 적용이 돼서 사실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이 id라는 속성을 잃어버린 결과가 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보실 거고요. 일단 온로드 안에서 온로드라는 펑션 안에서 일단 id라는 속성으로 태그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id라는 속성으로 태그에 접근. id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고유한 값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중복해서 사용했다면 나중에 사용한 태그에만 id 속성이 활성화된다 라고 해줄게요. 자, var 할게요. var 송은 document.get element by id 라고 해주세요. 송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현재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사용했죠.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사용했는데 이때 다큐먼트가 가지고 있는 getElement by id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안에 파라미터로 송이라는 문자를 넣어줬죠.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 콘솔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콘솔.log를 사용해서 송이라는 태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document.getElement by id라는 함수에 이렇게 문자열로서 id 값을 넣어주면은 이것의 리턴 값이 이것의 결과물이 이 태그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두 개의 태그가 송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만약 중복해서 사용했다면 나중에 사용한 태그에만 id 속성이 활성화된다. 즉 id 속성이 먹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 태그에만 id 속성이 먹힌 거고요. 여기서 document.getElement by id 해서 이 id 값을 넣어줬죠. 송이라는 값. 이제 그러면 이 p 태그가 선택이 된 겁니다. 불려와진 거고요. 그 태그가 이 변수 안에 들어간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콘솔.log에서 송을 출력하게 되면은 이 p 태그의 내용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콘솔.log 해서 song.innerhtml이라는 멤버가 있는데요. 자, song은요, 현재 이 p 태그죠. song은 이 p 태그를 말합니다. 이 p 태그에 innerhtml이라는 멤버 변수죠. 이 p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말합니다. 마르고 닳도록이 돼요. 이해하시나요? 현재 그럼 여기서 출력될 값은 마르고 닳도록이 출력될 거고요. 그 위에서는 p 태그가 출력이 될 텐데
태그를 콘솔.로그에 인자로 집어넣으면 어떤 형식으로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run as 러닝도 서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next. 저번 시간에 했던 챕터 8은 톰캣에서 꺼내주시고요. 자, 피니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톰캣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주는데, 크롬이 뜨죠. 자, 이 태그들은 우리가 바디 태그 안에 써준 내용들이죠. 그래서 F12를 누르십니다. 크롬에서 F12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콘솔이나 엘리먼트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 태그를 출력하라고 했죠. 현재 console.log 해서 송이라는 값을 출력해라. 하지만 이 송은 결국에 이 p태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껐는데 콘솔을 다시 키고요. 이 p태그의 내용이 다 출력이 됐습니다. 이 p태그의 내용이 아니라 이 p태그 자체가 출력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console.log 해서 song.innerhtml이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송이 가지고 있는 inner HTML, 즉 이 p태그의 내부 내용, 그러니까 시작하는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값을 한번 보면요. 다시 콘솔을 켜시면 이런 식으로 동해물과 백수 단위가 뜬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마지막에 fail to load resource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뜨죠. favicon.ico라는 것은요. 이제 아이콘이 없다는 건데 사실 웹브라우저가 어떤 페이지를 불러올 때 한번 요청을 해서 이런 값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뭐 이런 HTML 코드와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 로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페이지에 아이콘을 찾습니다. 즉 이 아이콘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가 따로 아이콘을 지정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 에러는 이 900해서 favicon.ic라는 에러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현재 이 두 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 출력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름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름으로. 자, 요거 세 개 여기서 엔터 치신 다음에요. 요거 컨트롤 쉬프트 슬러시 해서요.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슬러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됐죠. 자, 이번엔 태그 이름으로 요소의 접근. 자, var 해서 p 태그즈 맞죠? p 언더바 태그즈로 할게요. p 언더바 태그즈는 document.get elements입니다. 엘리먼츠 s 꼭 주의해주세요. 엘리먼츠 by 태그 name이라는 또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쳐주세요. 자, 위에서는 우리가 다큐먼트가 가지고 있는 getElement by id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죠. 즉, 이 함수는요, 이 안에 파라미터로 id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파라미터로요, 태그 name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것의 결과는 배열로 옵니다. 왜냐면 p태그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p태그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열로 리턴이 돼요. 반환이 돼서 이 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그 name이 p라고 했으니까 여기 바디 안에서 p라는 태그들을 다 찾아요. 태그 이름이 p인 태그들, 즉 이 4개가 모두 해당이 되겠죠. 이 4개가 배열로서 이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문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포문 var i는 0 그리고 세미콜론 i가 p 언더바 태그즈 점 length까지 다시 콜론 length보다 작을 때만 유효하다. 맞죠? 그럼 마지막에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줍니다. 증감 연산자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문의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디는 별거 없고
콘솔.log p 언더바 태그즈 점 태그즈에 i 번째 인덱스에 접근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inner html을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포문 안에서 i 값은 0부터 p 언더바 태그즈의 랭스 몇 개죠? 현재 이 4개의 태그가 들어올 거니까 4일 겁니다. 그러니까 i는 0부터 3까지만 유효해서 총 4번의 반복을 실행할 건데, 자, 여기서 콘솔.log 해서 출력을 합니다. p 언더바 태그즈라는 배열, 즉 이 p 태그들의 배열에서 i 번째, 즉 처음에는 0번째니까 이 태그가 불려져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태그, 그 다음에 이 태그, 이 태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불려와 줄 거예요. 그거에 inner html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출력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S 해서 저장하시고요. 다시 마우스 클릭. 어차피 다시 서버 실행시킬 필요 없고요. 이 크롬 켜진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제가 에러를 하나 낸 것 같은데, 이제 끝에 제가 중괄호를 하나 안 달아줬나 보네요. 자, 보시면, 예, 여기서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제가 이 태그를 쓰면 안 되는데, 이 중괄호를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잘못 썼습니다. 지웠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할게요. 자,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출력이 됐습니다. 콘솔에요. 즉, 여기서 출력된 이 문장들은 제가 여기서 포문으로 반복해서 출력하라고 시킨 내용들입니다. 즉, p 언더바 태그즈라는 것은 그 p라는 태그의 네임, 즉 태그 이름, 이 p잖아요. 이 모든 p 태그들을 다 가져와서 배열로 리턴하고, 이 포문을 통해서 그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접근을 해서 그 요소들의 inner HTML, 즉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하라고 한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것도 다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엔터 한번 친 다음에 주석 처리 다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물음표 밑에 있는 슬러시요. 자, 이 밑에서 네임 속성을 통하여 요소의 접근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var 송즈라는 이제 변수에 document.get element입니다. by name 이라고 할게요. 여기 송으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document, 제 설명이 틀렸네요. document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elements by 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때 파라미터로 송이라는 문자를 하나 넣어줬죠. get elements by name이라는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스트링 값을 받는데 name 값을 받아요. 즉, name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요소에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get elements by name이라는 속성이 아니라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포문을 하나 써서 var i 요소들을 하나씩 접근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i가 송즈라는 배열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i++ 이 내부에서요, 콘솔.log 송즈에 i 번째 접근을 해서 inner html을 또 출력하라고 할게요. 송즈의 i 번째 inner html을 출력해라.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또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F5. 자, 그러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문자열이 콘솔에 출력이 됐죠. 여기서 보시면 get elements by name 해서 송에 접근을 했습니다. 송이라는 네임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임이 송인 친구들, 자, 이 세 번째 것과 이 네 번째 게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 두 개가 배열로 이 송지에 들어가게 됐고요. 여기서 출력을 시킨 겁니다. 이 포문에서. 자, 그러면 현재 아이디로 접근했었죠. 그 태그 네임으로 접근했었죠. 그리고 이제 네임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것도 여기서 엔터 한번 해주시고 또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해서 지속 처리해주세요. 자, 마지막 거는 클래스 속성을 통하여 요소의 접근이라고 써주세요. 여기서 var h라고 할게요. h들은 document.get elements입니다. 또 elements by class name 해서 여기서 a를 써주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다큐먼트가 가지고 있는 getElements라는 getElements by class 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건데 거기에 파라미터로 클래스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클래스 이름이라는 것은 이 클래스 속성에 들어가 있는 값이죠. 클래스는 복수로 적용이 가능하댔어요. 제 네임도 복수 적용이 가능하고요. 클래스를 적어주니까 이 세 개의 태그가 배열로서 이 h라는 변수에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서 폼은 이 포 그냥 복사해서 바로 붙여 넣을게요. 위에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송지가 아니라 h가 되겠죠. h 밑에서도 h. 자, 그러면 현재 예상하는 바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까지만 출력이 될 겁니다. 왜냐면 클래스가 A이신 친구들을 다 불러와서 배열로 담아서 걔를 출력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결과를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크롬 키시고요. 여기서 다시 F5 누르시면 예, 아까 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까지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총 4개의 접근법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get element입니다. 치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무조건 id는 고유하니까 get element by id 해서 id 값으로 접근했고요. 두 번째는 태그 이름으로, 즉 get element by 태그 name, 그래서 태그 name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name이라는 속성, 즉 get element by name 해서 name 값 넣어줬죠. 마지막에는 get elements입니다. 마지막에도 츠 by class name 해서 클래스 값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요소들의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그냥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inner HTML, 즉 안의 내용만 출력하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 태그를 뭐 지운다든지 아니면 또 뭐 태그를 만든다든지 그 태그 안에 어떤 또 태그를 집어넣는다든지 그 태그에 CSS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처리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예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이 예제를 꺼주시고요. 제가 HTML에서 예제 하나 더 만들게요. new HTML 한 다음에 이름은요. ex02 언더바 element 언더바 edit인데요. 여기서 다시 언더바 콘텐트라고 했어요. 콘텐트. 즉 내용에 접근할 거예요. 콘텐츠입니다. 자, ex02 언더바 엘리먼트 언더바 에딧 언더바 콘텐츠, 그 다음에 피니시.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먼트를 조작할 건데, 즉 에딧 할 건데, 편집할 건데 그것의 내용을 편집하겠다라는 예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마찬가지로 p 태그 4개를 써줄게요. p 태그 4개를 써줄 건데 이 첫 번째 예제에서 이 p 태그들을 다 복사해 올게요. 복사해 와서 이 두 번째 예제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예제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꺼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태그들의 속성을 다 지워줄게요. 속성 얘 지우고, 속성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태그들만 남았죠? 자, 태그들이 남은 상태에서 여기서 밑에 input 태그 하나 써줄게요. input 태그. input 타입은 버튼입니다. 즉, 버튼 하나 만드는 거예요. value는 2절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on 클릭은 second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세미콜론 붙여주셔도 되고 안 붙여주셔도 되는데 그냥 붙여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input 태그를 끝냅니다. 그러면 input 태그 하나 만들어졌는데 걔 타입은 버튼이고 value 즉 버튼에 들어갈 글자는 2절이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할 함수는 이 second라는 함수겠죠. 즉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원클릭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니까 second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써볼게요. 스크립트 해서 이 안에서 var song2라고 할게요. song2는 배열을 넣습니다. 배열을.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쓰죠. 대괄호 안에서 문자를 일단 하나 넣을게요. 0번째 인덱스에 남산2에 저 소나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점 해주시고요. 컴마 한 다음에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띄워야 되나요? 붙여야 되나? 네. 그 다음에 바람서리 불변함은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컴마 한 다음에 우리 기상일세 라고 쳐주세요. 자, 그러면 song2라는 배열에 이렇게 4개의 문자열들이 들어갔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function 이름은 second 내용은요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var p 언더바 태그즈는 document.get elements by tag name 이라고 해서 여기서 p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예제에서처럼 이렇게 4개의 p 태그가 배열로서 이 변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폼을 통해서 var i는 0 그리고 i가 p 언더바 태그즈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만 돌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p 언더바 태그즈에 i번째 접근을 해서요. 얘 inner html은 song2의 i번째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p 태그에 접근을 합니다. 즉, 이 p 태그즈라는 것은 이 태그들인 거죠. p 태그 4개, 4개를 가져와서 배열에 담았습니다. 자, 그것에 inner html, 즉, 이 내용들 있잖아요. 동일물과 격투하니 말하도록 하니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내용을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변수에 담았으니까 얘네들이 song2의 i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이 p 태그즈의 i번째 요소는 즉 0번째 요소는 이 p 태그입니다. 얘의 inner html은 원래 동일물과 백두산이었는데 이것의 값을 song2의 i번째 거, 즉 현재 i가 0이잖아요. 0이니까 남산 위의 저 소나무로 바꿔치기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마르고 닳도록이 아니라 철갑을 두른 듯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바람설이 불변하문이 된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우리 기상일세가 됩니다. 여기 한칸 띄워줘야겠네요. 그래서 내용 변경은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inner html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가 바뀌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
run as, run on the server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next, finish.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2절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이 second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 second는 이러이러한 일, 즉 1절의 내용들을 2절로 바꾸는 작업들을 합니다. 실제로 바꿔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크롬 켜시고요. 여기서 2절 눌러주세요.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document.getElement 제가 2를 빼먹었네요. 여기서 document.getElements by tag name입니다. 다시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서 세로 고침을 누르신 다음에 2절 눌러주세요. 그러면 1절의 내용들이 2절로 바뀌었죠. 1절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그 예제 이름이 edit content잖아요. 즉 내용 바꾸기잖아요. 그래서 inner HTML을 이용해서 그리고 태그에 접근하는 법, 지금은 태그 element, get elements by name 이라는 접근법을 사용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1절을 2절로 바꿔줬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inner HTML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inner HTML은 그 태그의 안쪽에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안쪽에 존재하는 HTML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게 글자니까, 그렇죠? 글자니까 이제 여기서 불러온 값이 글자겠지만 이 안에 태그가 존재할 수 있죠. 이 p태그 안에 뭐 input 태그도 존재할 수 있고 뭐 br 태그도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태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줄만 주석 처리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p 언더바 태그 언더바 태그즈 하고요. 여기서 i번째 점 inner html 하신 다음에요. 는 해서 여기서 태그를 제가 문자로 써볼게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그리고 value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끊어주고요. value가 플러스해서 song2에 i번째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해서 문자를 나머지를 완성시켜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태그의 자식 요소로서 태그를 또 넣어줍니다. 즉 p태그 안에 저희가 input 태그를 넣어주는 것과 이런 식으로 타입은 텍스트 그리고 value는 이 태그들 두 번째 이 2절의 내용들을 넣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value는 남산 2에 저 소나무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HTML 내부에 하는 게 아니라요.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얘를 지워주겠습니다. 다시 얘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안에 문자를 넣어주지 않고 태그를 넣어주면은 그 태그를 해석해서 태그로 만들어주냐 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다시 새로 고침하고요. 2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태그들이 들어갔죠. 실제 인풋 태그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여기에 넣는 내용들은 이 HTML이다 라고 하면은 이 inner HTML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치고 이걸 다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inner text라는 게 또 있어요. inner text를 한번 써줄게요. inner text. 텍스트는 이제 HTML처럼 다 대문자는 아니고요. T만 대문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세로 고침을 하시면요. 그냥 2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안에 넣어준 값을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nner HTML을 사용하면요. 이 안에 들어올 값들을 HTML 코드로 인식을 하는 거죠. 브라우저가. 자, 그래서 이게 HTML이면 이걸 HTML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로 넣어주고요. 이게 만약에 inner 텍스트를 썼으면 이런 식으로 얘를 주석 치면 다시 저장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세로 고침하고 2절 누르면은
지금 아직 새로 고치면 안 됐네요. 다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온 값을 이렇게 HTML 문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inner HTML과 inner 텍스트로 안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 안에 내가 어떠한 HTML 문법을 넣고 싶으면, 태그들을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inner HTML 해서 안에 문자열로 태그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걸 HTML 문법으로 생각을 해서 HTML 문법으로 해석을 해서 브라우저가 태그로 넣어주고요. 이걸 만약에 inner 텍스트를 사용하면요. 이 안에 들어간 값을 문자로 인식해서 문자로 넣어줍니다. 자, 이 차이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강의를 이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먼트 에딧해서 콘텐츠가 아니라 이제 속성, 어트리뷰트 또는 스타일, CSS적인 부분 이제 수정하는 법과 그리고 이제 엘리먼트 추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